개선안은 일파만파 애국자 청년합 이정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필수!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5차 대한민국 공산화조직 애국국민 총궐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선은 일파만파 애국자 청년합회 김수열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락투이 터져서 이 자리에 나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저 멀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춘천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올라오신 난징한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울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지만은, 그리고 이 어떤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제까지 잘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왔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멀리는 5.18 광풍으로부터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과, 가까이는 광우병의 거짓 선동과 세월호의 어린 죽음이 촛불과 철저히 융합해서 거짓 정부를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설해오고 우리가 지켜오던 모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철저히 매도당하고 철저히 지워지고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모든 원칙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게 어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민노총의 세상입니까? 이 나라가 민노총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종북 주사파의 나라입니까? 우리들이 70년간 가꾸고 땀 흘려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긴가 민가 설마 하면서 방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 세상의 악다구니를 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붉은 띠에 밀려서 고용이 망가지고 있고 알바 자리마저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한심한 세상은 대통령이란 자는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이 사랑스러운 서울의 심장부에 김정은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려오고 인공위가 나폭기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폐하지만은 누가 누구에게 적폐라고 큰소리칩니까? 그들이 바로 적폐가 아닙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는 적의 공격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사자가 죽을 때는 내부의 기생충에 의한 배구로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 동물의 왕 사자가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자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폐쇄된 거짓과 선동에 속아서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념 전쟁에서 패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깨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500만 태극기 의병이 있고 이 의병들이 한 명만 설득해도 1000만입니다. 이 깨어난 우리 애국동지들로 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모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광장으로 나와서 꺼져가는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국가 원로이신 전 경제풍월 배병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태극기 열기 앞에 이 널거리가 나섰습니다. 구국 애국 깃발이 펄럭이는 이 자리에 서고 있으니까 이 널간 피가 가슴이 피가 끓어요. 억울해 분통해.
대한민국을 누가 이때를 끌고 가요? 누가? 문재인 정권을 누가 만들었었죠? 저런 정권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았어요. 난 대한민국을 80인데 내 평생을 충성을 다 바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히 놓고 가는 거 이건 누가 이거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아닙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자기가 집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저 모양이지? 휴전선을 다 허물었어. 수로는 다 허물었어. 김정은이한테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앉았어. 억울해. 피가 끓어. 대한민국은 싹수도 없는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글로벌 베스트 10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근데 경제 다 망쳐, 경제를. 이 경제를 어떻게 해서 했어요? 문재인이가 7노동이라고 7노동. 7노동은 뭐합니까? 노조 권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조 깡패 아니에요? 조폭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노총이 노동운동이야? 깡패, 조폭이야, 조폭. 경찰은 뭐냐, 경찰은? 기업자가 만나 죽는데 쳐다보잖아, 이거. 누가 만났어, 누가? 문재인이가 이거 만든 건데, 이거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정식 끝장을 낼 시기가 왔다고 봐요, 저는. 누가 이따위로 대한민국을 못 살게 만들라고 했어, 이거. 김정은한테 누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 이거.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이에요. 시작. 40몇 %? 30, 20%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 천벌받아, 이렇게 천벌받아. 천벌받아, 이거. 대한민국 관리자 이거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산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지가 다 털어먹어. 탈원전이 뭐예요, 탈원전이? 원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전을 알기나 해? 나는 고리 원자력 기공식에 참석했던 기자야. 대한민국의 원자력에서 40년 기적을 만들어서 기적. 우리나라 원전 초기에 와있던 웨스팅 하우스라는 이름 들어봤어. 이름도 없었어. 대한민국 원전 기술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와 같은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 40년, 50년 공동탑이에요. 이거를 지금 허물간다어. 이걸 허물간다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베스트야. 체코에 가가지고 체코 대통령도 못 만나고 체코 국무총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원전 40년 동안 고장 한 건도 안 났으니까 우리 원전을 입찰하게 해주세요. 웃기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하면서 그 체코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런 정신 빠진 짓을 하고 앉아서 이 정신 빠진 짓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애국 구국 깃발 아래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될 시각이 나는 왔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뭐시 어쩌고 어때 20년 집권하고 50년 집권해? 정신 빠진 집단들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내 평생을 경제기자를 내려온 사람인데 내가 사회 처음 나왔을 때 저 GOP 소장을 할 때 대한민국 엄청나게 불쌍했어요. 북한의 김일성보다도 원땡이 못 살았어. 우린 전기도 없었어. 저놈들 전기가 있고 쌀이 모자라가 병선이 도망을 가고 있어. 그런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월드 베스트 10까지 끌어올리냐. 이건 좀 다 덜먹 가졌어.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부처님이 있다면 벌을 줘야 돼. 천벌을 줘. 맞습니다. 나는 이거 특정 정권 정치 세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거 안 해요. 나는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있었지만 정치에 한 번도 들어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난 경제기자를 죽겠다고 작심한 사람인데 보다보다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늙은 피가 끓는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원당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도 없고 순산 쓴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은 저거 볼 수가 없어. 저거 천벌을 받아야 돼. 늙은 피가 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극 깃발에 오리가 돼. 자신감 생겨.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거 와서 보니까 이거. 3군 사관에 6군 사관에 각 사관할 때 이렇게 있지. 사관하고 깃발, 경찰 깃발. 대한민국 살려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까? 나의 조국이니까. 여러분의 조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거쳐서 살아나온 나라입니다. 이거를 중간에 촛불이라는 사람들이 다 털어먹고 앉았어. 김정은한테 가서 바쳐. 이걸 어떻게 또 볼 수 있습니까? 목숨 바쳐. 아까 군가 봤습니다. 목숨 바쳐. 지켜야 될 나의 조국 대한민국 태극 깃발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태극 깃발 안에 뭉쳐서야 계속 행진해야 됩니다. 끝장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안 돼요.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끝장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막강히 빛에 올려서 문제 있는 걸 종식을 시켜서 똘똘 뭉쳐서 태극깃발을 뭉쳐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갑시다! 에리사 청년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집회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약 한 달 전에 분홍색 조화를 흔들면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던 무리를 기억하십니까? 범죄자 김일성 일가를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걸 보니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우파 청년들이 백두청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전에 안보와 방공을 삭제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안보와 방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에 방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군사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뚝을 쌓아가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GP와 DMZ와 병력을 철수하고 서해바다와 동해바다를 내어주고 심지어 비무장지대에 군용기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젊은 장병이 총기도 소지하지 않았는데 머리에 총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의료 수송용 헬기를 띄우지 못해서 우리는 젊은 장병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남의 일로 여겨야 할까요? 우리의 자식이자 우리 형제의 일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 비행구역에 마음대로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군은 당연히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우리나라 방공 그 구역을 마음대로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안보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11월 29일 대한문에서는 빨간 깃발을 세우고 상투를 튼 한 남성이 대한공산당 발기 연설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앞에 일들과 좌파들이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북한을 찬양하고 범죄자를 선량한 평화주의자로 포장하는 것을 보고도 자유는 내세워도 안보와 방공을 삭제해야 한다고 애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유를 노리고 철저하게 이용해서 남한 내에서 방공이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방공, 즉 공산주의 반대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상을 자유의 교묘히 주장하며 우리 국민을 흔들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을 통해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평등이란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수탈하고 지도부만 잘 먹고 잘 사는 불평등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안보와 방공을 삭제하자는 말은 청년이나 장년 모두에게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올바른 정신과 행동으로 처신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안보와 방공을 삭제하자, 혹은 태극기를 들지 말자는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는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 사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에 불과하므로 분열시키지 말고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국회의원이요 하며 금배지 달고 공천권 가지고 분탕하라고 국민들이 표 줬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이 온갖 가짜뉴스에 성적 모독에 누명을 쓰고 구속되기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그 많은 국회의원 권한들 가지고 팩트체크도 안 했으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동조해서 나라 안보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반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탄핵 당시에 게을리했던 진실규명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오해가 풀려야 좌파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거짓이 무너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전재일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오마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네오마르시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네오마르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오마르시즘은 공산주의가 실패하자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했고
그게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그들의 본질인 공산주의 사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휴머니즘, 사람을 내세워서 인권, 평등,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내세우고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로 언어 순화를 한 것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이 주장하는 인권은 순수한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틀은 인간을 억압하는 거라고 종교에서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인권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일반적인 성행위와 같다고 동일하게 존중해달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세금을 낸 국민과 똑같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지 사회주의가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에서는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고 소수자는 무조건 피해자랍니다. 이 사람들이 대중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어떻게 대중을 이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선동! 바로 선동입니다. 광우병 때나 박근혜 대통령님의 부당한 탄핵이 생각나죠? 왜 네오마르크시즘을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떠오를까요? 네오마르크시즘은 성평등,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반대 표현을 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알리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이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며 반대해도 국가인권정책 NAP를 대통령령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서 국민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현 정부는 학부모들이 반대해도 학생인권 조례를 밀어붙입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전북, 경기, 광주, 서울 이렇게 통과돼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서울 학생인권 조례만 예를 들어서 보면 학생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이 누구 상대로 집회를 한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답니다. 어른들도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대폰을 소지하게 해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오마르크시즘을 만든 빌헬름 라이히는 성적인 억압에서의 해방을 강조하면서 부모에게 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기 성교육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성을 탐닉하게 하면 부모 말을 듣지 않게 되어 혁명적인 전사가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어려서 우파이신 어머니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우파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어른이 되어서를 저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유치원 국공립화가 걱정되고 EBS 김정은 입체 퍼즐이 화가 나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하려고 다음 세대를 좌파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막아야겠죠? 학생인권 조례 반대한다! 여기 있는 우리는 후대의 우리나라를 걱정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잘 살아봐야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잘 살면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면 지금 살아있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문재인은 물러나라.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3주 동안 계속 이곳 광화문 민세전 앞에 집회장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절대 부대 못 올라오게 하셨는데 올라오세요. 예, 윤상현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로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는 가운데 저희 야당이 한국당이 어떤 역할을 해왔나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국 선열, 국가유공자, 또 이 자리에 계신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에 의해서 꽃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저 윤상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법치국가 법치국가 자유민주 자유민주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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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유를 잃고 공산주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국민 여러분들은 거기에 뛰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수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야 일어나라. 젊은이들이여,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본 젊은이들이여, 그때는 우리가 당신들이 좀 뭘 모르고 언론의 조작 선동에서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는 깨우쳤으면 타격기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잠시 망각하고 조작 선동에 의해서 세뇌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깨우쳤으면 빨리 나라를 구하러 태극기를 들고 이곳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총체적 파국으로 만드는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자, 음악을 꺼주세요. 자, 뒤부터. 예, 이 충전가를 부르면서 이 약속, 이 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이 한 목숨 여러분들 가질 수 있죠?
항공사가 노조 압박으로 9,850명은 노조원들로 선발하고 단지 150명만 공개 채용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는 더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시 태어나서